드디어 불금입니다. 이번 한 주 잘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금요일만큼은 오늘 날씨도 좋으니까 좀 기분 좋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장은 불금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네요. 일단 코스피 시장도 처음에는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다가 탄력이 좀 둔화가 됐고 코스닥 시장 역시 오늘 장 초반에는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는데 지금은 그거에 비해서 탄력이 좀 많이 둔화되고 또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테슬라의 실적도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또 오랜만에 리비안 쪽에서 호재 소식을 또 전해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관련주들까지 함께 탄력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시장의 흐름은 약간 주춤하고는 있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섹터를 주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전문가는 금산 전문가님입니다. 이따가 어떤 미니 강의 할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주제가 어떤 게 될지 좀 추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본격적인 진단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출석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서단계 1년차님, 네, 오셨고요. 마그마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라면 먹고 챔피언님, 안녕하세요. 오늘 점심으로는 라면을 드셨나요? 네,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네, 나머지 분들은 아직 안 오셨나 봐요. 그래서 중간중간 들어오셨을 때도 출석 체크 남겨주시고요. 종목 상담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댓글에다가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고요. 전화 문의가 더 편하신 분들은 앞에 하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문의도 꼭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홍동현님, 네, 처음 뵙는 분인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자주자주 진단쇼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출석 체크까지 해봤고요. 우리 시장, 금요일장, 오후장은 좀 잘 가길 바라보면서 금산 전문가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오늘 미니 강의 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그 미니 강의는 최근에 상장한 HPSP라는 종목을 제가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지금 신규로 상장되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 아마 저는 시세가 터진다고 보는데 오늘 제 강의 잘 들어보시고 다음 주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견도 제가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신규 상장주 HPSP라는 종목입니다. 아마 최근에 양대 시장에서 가장 하닥에 움직인 종목이 아마 HPSP라는 종목이 될 거예요. 제가 그 종목을 한번 차트를 올려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빠지고 있는데요. 이게 나와 있는 이 종목입니다. 자, 보십시오. 최근에 주가가 상승폭이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HPSP입니다. 지금 이 종목이 7월 15일 날 상장이 됐는데요. 공모가가 25,000원짜리입니다. 지금 주가가 6만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이 HPSP라는 종목은 반도체 전공정에 필요한 어릴링이라는 장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어릴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열 처리 공정을 말하는 겁니다. 열 처리 공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HSP라는 기업이 딱 단독으로 하는 우리가 공정 과정입니다. 우리가 반도체 그러면은 반도체에서 첫 번째가 여러분들 웨이퍼 포맨을 연마하는 거잖아요. 그죠? 웨이퍼. 그 다음은 우리가 산화. 그 다음이 여러분 노광. 그 다음이 식각. 그 다음에 우리가 확산이라고 하죠. 그 다음이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열처리 공정 어릴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정착이라 그러고 그죠? 그 다음 우리가 CMP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반도체 전공정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지금 지난해에 이 기업의 지금 매출액이 얼마가 나왔었냐면은 지난해 매출액 917억의 매출액이 나왔고요. 이게서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452억이 나왔으니까요. 나누면은 영업이익률이 대략 한 50% 가까이 됩니다. 거의 절반 정도 영업이익률이 한 50% 가까이 나오는 기업이죠. 원래는 이 기업이요. 지금 HSP라는 기업 자체가 현재 지금 시가 총액이 한 1조 가까이 되는데 원래는 풍산이라는 종목 있죠. 이게 지금 풍산입니다. 풍산이 원래는 이 기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풍산의 이게 여러분들 HSP라고 하는 HPSP라고 하는 이 기업은 원래는 풍산 계열이었습니다. 풍산에서 매각을 한 거죠. 내가 봤을 때 이 풍산이라는 이게 임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임원 같은 경우는 실수를 한 거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죠. 풍산이라는 기업의 임원들은 좀 이게 대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풍산의 시가총액이 7천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매각한 이 자회사 이게 나와 HPSP라는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은 1조가 넘어가니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풍산의 시가총액은 7천억밖에 안 되는데 풍산이 이게 HPSP라는 기업을 매각했는데 매각할 때는 거의가 똥값에 매각을 했는데 지금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간다는 거. 이거는 풍산에서 실수를 한 거죠. 자, 그다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HPSP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한미반도체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미반도체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오를까요? 한미반도체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게 나와 있는 HPSP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분을 지금 10.1%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이 후공정 업체인데 이번에 HPSP를 지분을 10%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전공정도 아우르는 기업이 된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결론을 제가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자, 이게 신규 상장주 HPSP는 7월 15일 날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가 25,000원짜리가 지금 6만 원 하더라. 반도체 어릴링 제조기업이다. 고율이 아닌 고압 방식을 최초로 개발했다는 거고, 그 다음 지난해 매출액을 제가 말씀드렸죠. 요 매출액이고요. 풍산그룹에서 매각이 됐다. 한미반도체에서 10%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상장이 되는 성일라이텍이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주목하세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따상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에 성일라이텍 상장 28일 날 상장을 하죠. 거기가 따상이 거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성일라이텍을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성일라이텍은 이번에 공모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성일라이텍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보시면은 폐타이어 관련되어 있는 종목의 주가가 미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뭐 여러분들 에코프로 같은 종목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죠. 제가 다음 주에 성일라이텍은 월요일 날 제가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HPSP 최근에 상장해서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여기 좀 많이 계실까요? 뭐 상장 첫날에는 따상을 찍고 뭐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게 좀 탄력이 많이 둔화돼서 좀 실망감을 주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초반에 이 상장 첫 그 가격대보다는 지금 그래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HPSP 들어봤고요. 네, 그리고 성일하이텍 이야기까지 좀 힌트를 주셨네요. 네, 이렇게 좀 오늘 미니 강의까지 들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인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홍동현 님이 보내주신 태광입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유가 관련해서 LNG선 수주 소식에 들어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으실까요? 태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저번 달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면 지금 그렇게 가격대가 나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처를 해봐야 좋을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태광 관련해서 그래도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고요. 20% 보유 비중인데 지금 어느 정도 살짝 손실이 나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 어떻게 대처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여러분들 태광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은 요 TV 앞으로 오세요. 제가 이 태광에 대한 그 진단을 제가 똑소리 나게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태광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TV 앞으로 모이세요. 오늘 태광이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오늘 태광이 강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 기업을 쭉 기업 개요를 들어가시면 지분 50.81% 가지고 있는 자회사 하나가 있죠. 이게 보시면 이게가 자회사 하나 있죠. 지분을 50% 가지고 있는 회사. 아마 글씨가 잘 안 보일 거예요. 제가 써드릴게요. HYTC라는 이 자회사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자회사가 지금 공모주 청약을 언제 하냐면요. 28일하고 29일 날 공모주 청약을 합니다. 이 종목이 아마 이번에 공모 가격이 한 15,000원 정도 아마 공모가가 나올 것 같아요. 2차 전지 부품업체입니다. 2차 전지 장비하고 부품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한 얼마 정도 나오냐면 한 1,5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태광이 지분을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1,500억이었을 경우에 절반이면 750억 정도가 되겠죠. 그럼 지금 태광의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3,392억이잖아요. 750억 나누기 여러분 3,392억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태광의 주가가 오늘 강한 겁니다. 다음 주에 28일하고 29일 날 HYTC라는 기업이 청약을 하는구나. 최근에 2차 전지가 지금 청약하는 거 상당히 지금 청약률이 높잖아요. 그죠? 그럼 8월 초 정도에 자회사가 상장이 되면 이 종목은 어떻게 하느냐.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2분기 실적이요. 아마 저는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2분기보다는 3분기가 더 좋고요. 3분기보다는 4분기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보유 기간을 7월 말이나 아까 공모주 제가 청약 28, 29 이야기 해드렸죠. 8월 초 정도에 아마 상장이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가는 전략. 앞에서 제가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게 보시면은, HPSP라는 종목이 상장했을 때 이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미 반도체 주가도 많이 올라 보세요. 한미 반도체 지분이요, 10%만 가지고 있어 주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나와 있는 태광이라는 종목도 HYTC가 상장됐을 경우에 주가가 저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이 종목은요, 이게가 일봉 차트고요. 이게가 주봉이고 월봉이에요.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주가요, 좀 상당히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어요. 이 점 이렇게 하세요. 1차 지금 매도 목표가 앞전 고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 매도 목표가 앞에 있는 고점 14,000원 정도를 1차 지금 매도 목표가로 제가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 좀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좀 여유가 되는 사람은 연말까지 가져가보는 전략 또는 9월, 10월 달까지 가져가보는 전략. 여기가 요 가격대가 대략 얼마입니까? 이거는 저는 이거 돌파가 나오면요. 주가는 17,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좀 여유 있게 좀 가져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비중은 20%니까요. 그대로 딱 보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태광 보유하라고 하시네요. 네, 여러분들 TV 앞에 딱 붙어서 들으셨나요? 네, 태광 보유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두 번째 종목으로도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이번에 오로라님이 보내주신 종목인데, 네, 앞서서도 잠깐 나왔던 종목이죠. 풍산. 그리고 34,750원에 진입했다고 하시는데,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네요. 이게 지금 6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이거를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해야 할지 손댈 생각조차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보내주신 이 오로라님은 또 워낙에 34,000원 구간이면 많이 빠진 부분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네, 전문가님 이거 지금 비중도 15%면 그렇게 적지 않은 비중이잖아요. 어떻게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풍산이라는 게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HPSP를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 기업이 이제 기업을 여러분 공부를 참 많이 해보시면 풍산에 있다가 원래 이게 풍산 마이크로텍이라는 기업이에요. 원래 이게 풍산 마이크로텍이라는 기업이에요. 이걸 2017년도에 이걸 매각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매각한 기업이 주가가 이렇게 날아가 버린 거죠. 대단히 고성장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풍산에서 잘못했구나. 그죠?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내 말은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자, 풍산보다 지금 시가총액이 이거 풍산은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냐면은 딱 7천억밖에 안 되고 매도한 HPSP는 시가총액 1조가 넘어가니까요. 자, 여러분 이게 풍산이라는 기업은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풍산은 여러분 원재료 우리가 원자재 가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원자재 가격 있죠. 요 가격의 움직임을 잘 보세요. 이 원자재 가격에 여러분들 고점을 찍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구리나 뭐 아연 이런 거 있잖아요. 알루미늄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 가격이 워낙 지금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제가 유가도 WTR 기준으로 유가도 지금 이제 100달러를 무너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원자재 가격이 이거는 내려오게 되면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제가 판단했을 때 원자재 가격은 이 정도면은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은 나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아연이나 구리 가격을 한번 잘 보세요. 주가가 하락할 만큼 다 하락이 나왔어요. 지금 자리는 하방 경직이 나오는 자리예요. 이제 여기에서 경기가 좀 좋아져야 됩니다. 경기가 좋아져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거잖아요. 경기가 침체가 돼버리면은 원자재 가격 수요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풍산은 주가는 다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 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리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은 매수한 가격대가 34,750원에 15%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네. 그죠? 대략 요 가격이었어요. 이게서 지금 매수한 가격이 여기고 현재 가격이 지금 저점 여기잖아요. 그죠? 주가가 이렇게 2단으로 하락이 나왔잖아요. 저점 찍고 주가 돌아서고 있죠. 이게 보시면은 아래쪽에 MACD 오실레이터도 돌아서고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기다리면은 기본 가격 한 28,000원 정도까지 기본 가격은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자동 가격이 28,000원입니다. 우리는 되돌림이라고 하는 건데 요 되돌림은 여기까지 되돌림은 나옵니다. 28,000원까지. 이 종목은요. 28,000원 1차적인 매도 목표가 되고 좀 더 기다려 준다면 3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3만 원 이상이 돌파 나오려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된다고 말이 나왔을 경우 주가는 달력받기 어렵고요. 기본 28,000원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3만 원 정도 오면은 매도하고 일단은 빠져나오는 전략. 그러니까 3만 원 정도까지는 가져갈 수도 크게 저는 무리가 없다고 봐요. 그 기간은요.
2분기 실적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이 종목은 한 8월 말 정도까지 가져간다면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지금 지수를 놓고 봤을 때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를 놓고 봤을 때 그런 지수와 어느 정도 연동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3만 원 정도까지는 매도는 가능하니까 그 정도면 한번 물량을 한번 팔아주는 전략. 3만 4천 원 이상은 넘어가기 어렵다는 거. 3만 4천 원 넘어간다는 것은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다는 증거니까요. 그건 어려운 거니까 3만 원에서 전략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산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키포인트는 3만 원에서 도망치세요. 3만 원에서 정리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이렇게 풍산까지 들어봤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댓글창 보니까 갑자기 제 머리 사이즈 이야기가 나오네요. 머리 사이즈 저보다 이제 창호 앵커가 더 작은 것 같기는 한데 누가 더 크고 작은지는 저희가 한번 도토리 키재기처럼 해보고 나중에 결과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우리 머리 크기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네, 다음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종목은 햇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포바이포. 네, 포바이포 들고 계신 분들 여기 계실까요? 상장했을 때 인기가 좀 많이 보였던 그런 종목이라서, 갖고 계신 분들이 초반에는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 또 마음 놓고 기분 좋아지는 종목은 또 아니죠. 최고가를 찍었다가 그 다음에 한 3개월 연속으로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만 보였다가, 뭐 최근에는 그나마 이제 좀 콘텐츠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관련 주식들 올라가면서 함께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햇님님은 25,600원에 진입을 하셨고 3% 보유 비중 들고 계시네요. 네, 25,600원이면 나쁘지 않은 가격에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작으니까 추가 매수해도 좋을지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 펼쳐보면 좋을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이게 나와 있는 그 포바이포라는 기업 자체가 사실은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섹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업을 여러분들 이제 상장을 했을 때 지금 그 4월 달에 상장을 했잖아요, 그죠? 제가 이 종목 그때 당시 내가 한번 딱 보니까 메타버스에서는 상당한 그런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다른 그 종목과 다르게 기업의 영업이익도,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에서 숫자가 찍힌다는 거죠. 우리가 재무제표상에서 숫자가 찍히지 않는 기업들이 있고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주가에 탄력을 크게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을 때는 저는 제가 보는 것은 이게 나와 있는 바이브 컴퍼니라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보고 있는 지금 이 기업이 메타버스에서 이 기업이 지금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흑자를 돌리면서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줄 수 있는 종목은 저는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바이브 컴퍼니를 저는 최고 종목이라 보는데 이 종목도 워낙 많이 빠졌죠. 그 다음 자이언트 스텝 볼까요?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에 사실 대장주로 하는 종목군들이 있죠. 워낙 지금 많이 빠졌죠, 그죠? 자, 이게 나와 있는 포파이오라는 이게 나와 있는 포바이포라는 기업 자체는 사실은 이 기업이 지금 공모 가격이 17,000원이잖아요. 공모가 17,000원을 이 종목이 깨고 난 이후에 좀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섹터하고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메타버스 플러스 콘텐츠도 뭐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메타버스만 관련되어 있는 섹터는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주가는 단기적으로 하면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양봉이 많다고 하는 이유는요. 이게 보시면 양봉이 상당히 많죠. 내가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 종목을 매매하실 때 이렇게 양봉이 많잖아요. 이게가 거의가 양봉이잖아요, 그죠? 음봉은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서 음봉이 딱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 두 개 남아있죠. 양봉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쉽게 말하면 세력이 있다는 뜻이죠. 제가 이 방송상에서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나쁘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세력이 있어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주가를 사줘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사주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사는 사람의
그 산에 많이 사는 사람이 세력입니다. 세력이라고 꼭 나쁘게 이를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그 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종목은 세력이 있는 거죠. 시가보다도 종가가 높다는 거잖아요. 그죠? 시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가가 5원에서 시작했으면 종가는 6원이라는 뜻이잖아요. 또 그 다음에 6원에서 또 7원 이렇게 예를 보시면은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세력이 있다. 요 세력은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가면 거래가 터집니다. 오늘 지금 거래가 150만 주잖아요. 그럼 이 종목은요, 거래량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현재 거래량의 한 절반, 배 이상. 지금이 한 150만 주 가까이 되니까 적어도 이날 처음에 반등 나왔을 때 거래량이 얼마냐면요. 이때 거래량이 지금 400만 주 가까이 되니까 이 종목은 요 거래량을 넘어서면은 그때나마 매도하는 전략. 지금 자리는 가지고 계시면 돼요. 다만 손절 라인은 짧게 잡으세요.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5일 이평선을 잡으시면 돼요. 5일이나 10일 이평선. 이걸 손절가로 잡으세요. 이분께서는 지금 25,6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5일 이평선이나 10일 이평선을 손절 라인. 짧게 보시는 분은 5일 이평선을 손절 라인 잡으시고 조금 여유가 되는 사람은 10일 이평선에 손절 라인 잡으시고 그리고 거래량이 한 400만 주 정도 거래가 터지면은 주가가 예를 들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구간 이렇게 장대 양봉이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면 보통 얼마짜리 한번 10%짜리 이런 거 하나 딱 터지면 그때 매도하는 전략. 지금은 매도할 필요 없고 지금은 기다려보는 전략이 아마 봤을 때 앞으로 일주일 안에 한번 단기 고점이 아마 형성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때 매도를 잘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 뭐 29,000원 이상은 뭐 충분히 매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29,000원에서 3만원 정도까지 한번 보유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x4 어디에서 손절을 하면 좋을지까지 잘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포트폴리오 정리하거나 재정비할 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금산 전문가님과 함께 미니 강의도 들어봤고요. 또 여러 가지 종목들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도 댓글창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종목들 들고 와주셨네요. 네, 그래서 잘하고 싶다님,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곧 있으면은 우리 잘하고 싶다님 종목 상담으로 넘어갈 테니까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박형규님, 차례 곧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댓글에다가 고민되시는 종목, 보유 비중, 매수 단가, 그리고 고민과 함께 남겨주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전화 연결도 언제든지 이렇게 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전문가님은 이호석 PB입니다. 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네, 목소리가 좋아 보이시네요. 네, 아무래도 시장이 한결 나아졌기 때문에 목소리도 굉장히 좋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워낙에 안 좋았다가 요즘에 이제 조금씩 맥을 추리는 분위기라서 좀 목소리도 밝아지신 것 같은데,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우리 잘하고 싶다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솔로엠입니다. 솔로엠 29,300원에 진입을 하셔서 15%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29,000원 부근에 들어가신 거면 좀 오랫동안 들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의 투자 포인트랑 지금 투자 포인트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요즘에는 뭐 배터리 재사용 관련해서 모멘텀이 새로 생겨서 좀 어느 정도 기대해 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솔로엠 어디에다가 투자 포인트를 두는 게 좋을까요? 이런 종목이 굉장히 생각보다 다양한 일을 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종목에 관해서는 다양한 투자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장에 있어서 제일 핵심이 되는 거는 ESL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고요. ESL이 전자표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매장 진열대 같은데 저희가 보통 종이로 이제 가격 표시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띄웠다라고 하면 이것을 이제 아예
그 LED죠. LED 같은 그 라벨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실시간으로 통신을 통해서 막 가격이나 수량 같은 내용들을 이제 업데이트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고요. 이것이 지금 왜 필요한지 생각보다 뭐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인건비 절감 효과가 굉장히 좀 큰 편입니다. 그 종이 한 장 바꾸는 것만 해도 사실은 이 그만큼 사람을 써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임금이 많이 올랐다는 것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인건비 부담 높아진 북미라든지 유럽의 유통사들 같은 경우에 ESL 채택률 자체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 부분까지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지금 이제 이 내용이 제가 지금 오늘 처음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솔로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이제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더털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모멘텀들은 분명히 조금 존재를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부분보다는 아직까지도 ESL과 관련된 이제 포인트가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종목에 관련해서 이제 좀 지금 차트로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가까지는 아직 뭐 많이 남았죠. 이제 한참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매수가까지 뭐 금방 갑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하반기에도 시장이 지금 이제 뭐 그 베어마켓들이라고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하방이 잡힌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뭐 급격하게 V자 반등이 나오는 시장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회복된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주봉으로 보실게요.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2만 원대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20주일선이죠. 20주일선 같은 경우가 한 22,000원, 그 위쪽으로 60주일선이 이제 25,000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올라가는 동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이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내용 이런 부분만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조금 기다리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가까지는 시간 올 이제 연말까지 조금 더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박찬수님께서 댓글로 이제 스타리크 상장도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모멘텀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 반응을 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ESL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까지 가려고 하면 시차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는 시간 필요할 것 같고요. 뭐 단계적으로 좀 매매 기법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하고 올라가는 부분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게 한 23,000원 부근에 121선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121선에서 한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밑에서 다시 이제 2만 원대에서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한번 접근하신다면 단가를 낮추면서 접근하시는 방법이 가능하실 거고요. 만약에 매매라는 것이 조금 어려우시다라고 하면 이대로 들고 보유하시고 매수가까지 하반기 동안 기다리시는 것 그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2만 원 부근에서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셨는데 혹시 그러면 2만 원 부근에서 5%가량 추가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네,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가격을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 23일에 16,000원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긴 한데 이 가격이 조금 하락이 좀 깊었던 순간이고요. 그 외에는 가격 자체가 19,000원에서 2만 원대 사이에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19,000원 중반대에서 매수를 5%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면 단가 낮추는 전략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ESL로 유명한 이 솔로엠, 이 ESL 때문에 들어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하고 싶다님이 이제 5% 더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셨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가격까지 짚어주셨으니까 그 기간까지 좀 기다려보시고 그때 추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솔로엠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그 다음 종목은 오늘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섹터를 들고 계신 분들은 좀 기대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싸님이 들고 계신 종목이고 NPC입니다. 진입가는 9,560원 그리고 3%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일단 수익 볼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서 목표가랑 대응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사실 이 NPC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야기는 되게 많이 나왔고 오늘 시장에서도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번 급락했다가 다시 좀 우려감이 생겼다가도 요즘에 좀 다시 오르고 있어서 이제 좀 괜찮아지나 하고 희망 회로를 돌려도 될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우선 이제 MPC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페베스터리 리사이클링 전체를 한번 엮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페베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한 재활용이라고 편하게 부를게요. 페베터리 재활용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거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리스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폐배터리를 반납하면 새 배터리를 싸게 살 수 있는 코어 차지라는 정책이라든지 결국에는 핵심은 뭐냐면요.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에 대한 소유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사업이 만약에 발전을 했을 때 과연 그런 이제 완성차 업체죠. 현대차나 테슬라 같은 업체들이 본인들이 이 폐배터리 사업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닐까, 폐배터리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방향성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는 이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완성차 업체가 이 헤게모니를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MPC라든지 코스모화학 같은 종목도 있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좀 불분명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은 누가 헤게모니를 가져가는 거는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시장 참여자한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해당 종목이 시세가 나는 것에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그러면 폐배터리라는 산업 자체가 앞으로 작아질 산업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더 커지게 될 텐데 아시다시피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지금 최근에 하락하긴 했지만 최근에 상승했던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문제는 앞으로 더 이제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6월 16일 발표했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그리고 7월 5일 발표했던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도 폐배터리 분야에 대한 이제 지원이죠. 이 지원들을 조금 더 하겠다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한 가지,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에서 얼마나 사업성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가도 중요한데, 실제로 기업들도, 현대차,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폐배터리 사업에 대해서는 조종이라든지, 이런 큰 낙폭이 있더라도, 앞으로 긴 관점에서 상승한다는 방향으로, 이게 메가 트렌드라고 제가 많이 표현을 하는데,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 중에, 이제 NPC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차트로 보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이제 121선에 도달해 있는, 61선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구간을 뚫고 넘어가야지만은 시세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쏟아졌던 매물들을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부터 만약에 매수가가 9,560원이시니까 거의 매수가 부근이잖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시세가 난다라고 하면 지금 전고점 부근에서 한 11,000원 정도 될 것이고, 그 위쪽으로는 13,000원까지 지켜볼 수 있을 건데요. 지금 비중이 3%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비중이 안 크신 상황이라면 13,000원까지 가져가시는 것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경우에는 11,000원 정도까지 기다리시는 거 보내드리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11,000원, 2차 목표가 13,000원으로 접근하시고, 만약에 이제 정리를 매도하신 이후에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종목이 종류가 다양하니까요. 조금 더 폭넓게 보시고 종목과 수평 이동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네, NPC,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도 폐배터리 이야기가 자꾸 떠올라서 좀 기대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네요. 여기 지금 댓글창에도 달달님도 이 NPC 9,580원에 진입을 하셨으면 비슷한 금액대에 진입을 하셨네요. 근데 일단 지금 이 폐배터리 시장은 지는 해는 아니고 앞으로 떠오를 해라고 하시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네, 기다려 보시면 더 큰 수익 챙겨가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태백 주목나무 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요즘에 좀 핫한 종목이에요. 알테오젠이고, 64,500원에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64,500원이면 상당히 잘 진입하셨네요.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는 추세 전환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 진입을 하셔서 지금 팔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볼지 이 부분이 지금 고민된다고 하십니다. 알테오젠 어떻게 해볼까요, 전문가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아마 지금 시장에서 워낙 관심을 받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6월 달에는 이제 뭐 6월 달까지 봤을 때 총 이제 53억 달러 이상의 기술 이전 체결을 했었거든요. 결국에 핵심은 이거죠. 이제 기술 이전이라는 것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정맥 주사를 이제 피하 주사로 이렇게 전환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활용된다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여기서 또 이제 그 외에 그 히알루로니다제라고 하는 것이 적용된 첫 번째 임상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해 보면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의문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일 전에는 또 이제 마스터 세포은행 위탁 생산 계약 체결했다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모멘텀이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반대로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언제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매도는 조금 더 천천히 보자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뭐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121선, 61선은 이미 뛰어넘은 지가 오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동평균선 돌파 이후에 6월 중순에 이제 있었던 고점 가격인 한 6만 5천 원을 지금 오늘 최근에 이제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구간 매물까지 소화를 한다라고 하면 위쪽으로 한 7만 5천 원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만 5천 원까지 열려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고 조금 더 이제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런 종목,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바이오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성장주 섹터에서, 그리고 경기 방어주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양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되,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막 종목상의 내용이죠. 악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종목에 대해서 바로바로 차익 실현하시는 전략 같이 구사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 종목 운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테오젠 관련해서는 일단 조금 더 들고 있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댓글 보니까 편백나무님 이 알테오젠 한 6개월가량 들고 계셨다고요. 6개월 동안 들고 계셨으면 사실 되게 오랫동안 좀 기다리기도 하셨을 거고 6개월이면 이제 하락세를 좀 견디셨던 분이라서 약간 불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빨리 빼버릴까,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일단은 더 들고 계셔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알테오젠 요즘 뭐 국민 주식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약바이오주들 뭐 바이오시밀러 쪽으로도 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요즘에 또 각광받고 있는 종목이네요. 네, 요즘에 좀 떠오르는 종목들 오늘 많이 올라오네요. 퍼랭이 기사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쇼박스입니다. 쇼박스 6,100원에 진입하셨고 35% 보유 비중 들고 계세요. 그래도 저기까지 온 거면 요즘에 확 꺾였다가 다시 꿈틀꿈틀 힘을 내주고 있는 분위기라서 조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보유 비중이 적지는 않아요. 쇼박스 어떻게 보세요? 네, 쇼박스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이제 미디어 관련해서 굉장히 좀 좋게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중고나라,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 그 골프채가 매물로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소비라든지 이런 심리가 좀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이제 취미생활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쇼박스 같은 경우에 영화 제작사로서 하반기에 이제 그 비상선언이라고 하는 극장 개봉 라인업을 현재 가지고 있거든요. 이 한재린 감독인데 앞에 관상하고 더킹이라는 영화를 이제 연출을 했었고요. 8월 3일 개봉을 앞두고 있고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김남길, 임시완 이렇게 출연한다는 걸로 봤을 때 상당히 기대가 되는 작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작품이 잘 된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시세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조금 더 기대가 되고요. 하반기에 압구정 리포트, 시민 덕기, 휴가 이런 다양한 작품들도 그 하반기에 라인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생각해보면 실적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뭐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있는데요. 저희가 8월 3일 날 만약에 비상선언이라는 작품이 기대가 된다는 모멘텀으로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반대로 걱정을 해야 되는 게요. 8월 3일 개봉 이후에 아니면은 8월 3일 이전 이제 시사회 때 생각보다 반응이 안 좋은 경우에 시세가 이제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5% 가지고 계신 비중을 일부 정도는 좀 매수가 근처죠. 6,100원 부근에서는 한 번 정도는 좀 비중 축소를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와 본업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도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MGC입니다. MCG입니다. MCG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투자회사하고 1,400억 규모 이제 투자 유치 계약을 맺었었거든요. 결국은 이 계약이 뭐냐면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와 같은 차세대 플랫폼에 특화된 이제 컨텐츠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신사업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뭐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쇼박스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은 저희가 영화가 보이겠지만은 이 컨텐츠 IP를 활용해서 새로운 플랫폼까지 확장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쇼박스도 단순히 영화 제작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성장주로서 가치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생각하고 조금 보셨으면 하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금 당장 보았을 때 위쪽으로 시세가 최근에 좀 가파르게 났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6,300원까지 열려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저라면은 매수가가 6,100원이시니까 6,300원 부근에서 한 15% 정도 비중을 줄여놓을 거고요. 나머지 부분을 이제 7,200원까지 가져가시든지 아니면은 이동평균선 모여있는 5,400원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한 번 더 재매수하시는 전략 그렇게 구사하셨으면 합니다. 네, 쇼박스 관련해서 앞으로 이 추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그 키포인트까지 짚어주셨네요. 쇼박스 하니까 이제 영화로 엮어볼 수 있는데 방금 우리 PB님이 영화 관련해서 비상선언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여러분들 이 출연진들 혹시 보셨나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지금 찾아봤는데 출연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출연진으로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김남길, 임시완, 박해준 이렇게 유명한 라인업이 다 있어서 충분히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라인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비상선언 보실 분들 댓글에다가도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보고 난 다음에 괜찮으면 후기도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주목받고 있는 쇼박스 진단해봤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의 마지막 종목도 결국에는 콘텐츠 관련주네요. 별별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콘텐츠리 중앙입니다. 34,000원에 진입을 하셨고 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다 하는데 그러네요. 별별님이 생각하신 부분이랑 제가 생각한 부분이 좀 비슷해요. 다른 콘텐츠들 업체들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콘텐츠리 중앙은 유독 좀 애가 힘을 못 내는 분위기라서 왜 이렇게 뭐가 문제라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5%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좀 팁을 주세요. 네, 우선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왜 다른 미디어 관련주들에 비해서는 좀 못 가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국 미디어 관련주들이 잘 간다는 거는 그 제작사에서 만드는 이제 상품이죠. 쉽게 말해서. 그런 콘텐츠들이 조금 더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약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종이의 집이라는 기대작이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이 많았고요. 실제로 그런 평이 나오면서 시세가 조금 하락했던 부분 생각해보면 결국에 이런 제작 관련한 내용들은 그 작품이 얼마나 흥행이 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런 부분도 나아질 거예요. 상반기 이제 최다 관객 동원작인 범죄도시 2가 이제 제작사로 연결 레이블이 제작사로 참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급사로서 배급 수익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3분기에 본격적으로 인식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3분기에 실적이 확실히 좀 나아질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디어 관련주들이 그 넷플릭스와 연동이 굉장히 많이 되는 편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이제 시세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넷플릭스가 악재가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거기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못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 아시다시피 넷플릭스가 생각보다 실적이 선방했습니다. 가입자 수가 200만 명 줄 것 같다고 했는데 97만 명 정도 이제 줄었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미디어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최근에 있었던 7월까지 있었던 조정들이 오히려 상승을 위한 발판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격 전략까지 한 번에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34,000원에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위쪽으로 지금 60일 이평선에 있는 이제 41,5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시다가 한 41,000원 부근에서 4만원 넘어가면서부터는 한번 차익 실현 하시는 것도 권해드리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한 33,000원 부근에서 조정을 하면 33,000원 부근이면은 뭐 근래 있었던 저가 부근이거든요. 그 가격대에서 한번 뭐 추가 매수 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콘텐트리 중앙, 좀 지지부진해서 왜 이러나 이렇게 답답하기만 했었는데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전략을 세우기에 나쁘지는 않네요. 뭐 추가 매수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잘 판단하셔서 포트폴리오에 좀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피비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금산 전문가 그리고 이호석 PB님과 함께 진단해봤습니다. 그리고 진단쇼 마무리 짓기 전에 테리님 제가 출연하게 된다면 아마 지나가는 행인 정도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눈여겨보시면서 영화 봐주세요. 네, 이렇게 오늘 진단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그 부분은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금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주말도 신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